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다이어리 소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직 제가 제대로 써본 것들은 아니라서 추천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내년에 어떤 다이어리를 쓰기로 했는지 이렇게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준비된 거는 이렇게 총 5건인데요. 여기서 제가 직접 산 것도 있고 협찬으로 받은 것도 있는데, 참고로 협찬으로 받은 거는 유튜브 노트룸에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제가 내년에 사용할 거기 때문에 같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내년에 메인으로 쓸 다이어리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내년에 메인으로 쓸 다이어리는 이렇게 3권으로 정했습니다. 이게 지금 겉에 비닐로 씌워져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뜯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 커버를 너무 사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마음에 드는 커버를 찾지 못해서 이 상태 그대로입니다. 저는 10x10에서 구매를 했고요. 조금 싸게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정가가 35,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할인 받고 뭐 포인트 쓰고 해가지고 29,000원에 구입을 했어요. 제가 구입한 거는 미도리 하루 한 페이지 S 사이즈입니다. 이 다이어리 쓰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궁금해서 내년 다이어리는 이걸로 쓰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게 그동안 제가 구매했던 다이어리 중에서 가장 비쌌던 것 같아요. 약간 고민이 되긴 했지만 많은 분들이 쓰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장만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어보면은 이렇게 1월부터 12월까지 붙일 수 있는 인덱스 스티커도 있고요. 이거는 뭘까? 아무튼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지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고, 다 일본어 아니면은 영어로 써져 있어요. 이게 일본 브랜드다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는데 굉장히 심플하고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사이즈가 되게 작아요. 스몰이라고 해서 작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작더라고요. 보면은 제 손바닥만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쓸 다이어리라서 꽤나 두꺼운 편이고 책 등에는 이렇게 2024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께가 23mm라고 나와 있고요. 보시면 이게 지금 자연광에 촬영을 하고 있어서 영상에서는 되게 밝게 나오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종이가 정말 노란 편입니다. 그래서 백색 종이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노랗다는 거를 감안을 하시고 써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원래 미색보다는 백색을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이 다이어리 워낙 써보고 싶어가지고 감안하고 구매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제 생각보다 굉장히 노란 편이다. 다이어리 커버랑 비슷한 색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첫 장부터 보면은 2024년과 2025년 달력이 있고요. 이거는 2023년 12월입니다. 2023년 12월부터 시작해서 25년 1월까지 먼슬리가 있어요. 이렇게 2025년 1월까지 먼슬리가 있고 바로 뒤에는 데일리 페이지가 쭉쭉쭉 나오는데요. 저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다이어리가 12월까지 쓰는 거라서 거기다가 12월까지의 기록을 다 해주고 싶어서 아직 미도리로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거기 있는 거 다 쓰고 저는 2024년 1월 기록부터 여기다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먼슬리를 보면은 칸이 굉장히 작은 편이죠. 어차피 저는 일기 쓰는 그 데일리 다이어리 용도에는 먼슬리를 거의 쓰지 않아요. 먼슬리는 스케줄 관리용 다이어리에다가만 쓰는 편이라서 이렇게 작은 것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일기 쓰는 다이어리에는 기념일 정도만 표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일본 브랜드 다이어리다 보니까 이렇게 공휴일은 일본 공휴일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월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종이가 생각보다 얇은 편이에요. 얇다고 듣기는 했어가지고 괜찮습니다. 감안하고 샀어요. 그리고 이렇게 넘기면은 데일리 페이지가 쭉 나와요. 쭉 나오고
이렇게 끝이 납니다. 데일리 페이지 보면은 이쪽에다가 아마 날짜를 쓰는 게 아닐까 싶어요. 날짜 쓰고 여기는 지금 점이 7개의 점이 이렇게 있어요. 예, 여기다가는 이제 뭐 투두리스트나 이런 거 작성하는 용도로 쓰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타임라인이 있는데 8시부터 24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시간대별로 기록하는 거는 아직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그렇게 기록하는 거는 어쩌다 한 번? 그래서 아마 저는 여기 있는 시간들은 그냥 무시하고 작성할 것 같아요. 요 투두리스트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날은 쓰는 날도 있겠지만 안 쓰는 날도 있을 것 같습니다. 편한 방식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네모칸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도 이 인덱스 스티커 붙이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이즈가 대강 딱딱 맞거든요. 이렇게 생각보다 작은 편이고 여기 줄 간격도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자로 재보면은 줄 간격이 한 5mm, 6mm? 6mm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글씨를 좀 크게 쓰시는 분들한테는 좀 작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글씨를 작게 쓰는 편이라서 이 정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메인 다이어리는 이걸로 결정을 해서 1년 내내 이 다이어리를 쓸 것 같아요. 이렇게 가름끈도 2가지가 있어가지고 하나는 데일리에다가 해놓고 하나는 먼슬리에다가 이렇게 해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는 데일리 다이어리를 2가지를 썼거든요. 그래서 크게 질린다는 느낌 없이 썼는데 내년에는 이거 한 권을 써야 되니까 과연 질릴 것인지 그게 궁금하긴 한데 저는 여태 1년짜리 다이어리도 잘 썼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형식이 아직 익숙하진 않아요. 왜냐면 작년이란다. 벌써 작년이란다. 올해 제가 서랍 다이어리를 썼는데 그것도 이거랑 비슷한 형식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적응이 돼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면서 쉬울 것 같지도 않은 느낌이긴 합니다. 반양장 제본이고 되게 잘 펴져요. 근데 이제 두께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뒤로 가면 갈수록 이 단차 때문에 쓰는 게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이 밑에다 뭔가를 대놓고 쓰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얼른 이걸로도 기록을 해보고 싶습니다. 잠깐 서랍 다이어리를 보여드리자면은 이거거든요. 제가 지금 이 다이어리를 7월 달부터 쓰고 있어요. 이게 6개월용 다이어리여서 7월부터 12월까지 쓸 생각으로 이걸 쓰고 있는데 지금 12월 일기를 쓰고 있어서 이 정도 남았거든요. 이 정도 남았는데 요만큼 부풀었어요. 최대한 스티커는 붙이되 뭐 떡매랑 같이 레이어드하는 거를 자제하고 쓰긴 했거든요. 근데도 요만큼 부풀어가지고 이쪽에다 글 쓸 때 조금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제가 지금 직접 볼 때는 색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근데 영상에서도 느껴지긴 하는데 실제만큼 그렇게 크게 막 차이 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연한 미색 정도로 나오는데 이거에 비하면 확실히 노란 편입니다. 레이아웃이 전체적으로 비슷해요. 비슷한데 여기는 이제 뭐 7시부터 25시까지 있고 이거는 8시부터 24시. 줄 간격도 더 좁고 이 폭도 미도리가 좀 더 작은 것 같아요. 비슷한 레이아웃이라 여태 여기다가 일기 썼던 것처럼 어찌저찌 잘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버는 마음에 드는 곳을 못 찾아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쓰고 마음에 드는 거 찾으면 그때 이제 씌워주거나 할 것 같아요. 다음은 아날로그 키퍼 다이어리 볼게요. 이렇게입니다. 일단 이거를 먼저 볼게요. 이게 이제 내년에 쓸 또 다른 메인 다이어리 중 하나인데 아까 보였던 미도리는 일기용으로 메인이라면은 이거는 스케줄 관리용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일기를 쓰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저도 고민을 했거든요. 이걸로 일기를 쓸까? 근데 이미 미도리를 구입하고 난 상태여가지고 이거는 스케줄용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2024
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진짜 엄청 심플함 그 자체예요. 여기 아날로그 키퍼. 책 등도 아주 깔끔하고요. 이런 연도나 로고 모두 엄청 조그맣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정말 심플해요. 가격은 16,500원이었고요. 가로가 128mm, 세로가 182mm입니다. 커버는 소프트 커버라고 나와 있었어요. 양장 제본이고 내부를 열어보면은 오호. 아날로그 키퍼는 이렇게 시필지? 테스트 페이퍼가 항상 같이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캔지 100g으로 제작되어 있다고 써있고 부드러운 촉감, 필기할 때 편하다, 일반 종이에 비해 비침이 덜하다 등등의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내년도 달력 1월부터 12월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 표시된 거는 주말인 걸로 알고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만 표시가 되어 있고 공휴일은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슬리 페이지 정말 깔끔한 것 같아요. 저 스케줄 다이어리 쓸 때는 먼슬리도 꼭 사용을 하거든요. 왜냐면 한 달 일정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먼슬리를 같이 사용을 하는데 전체적인 칸이 조금은 작기는 해요. 작기는 한데 이런 여백 부분도 충분해서 어떻게든 활용하려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요일이나 날짜가 굉장히 쬐끄맣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도 전 좋은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쬐끔쬐끔한 거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이번 달 달력이 있고 여기 회색으로는 다음 달 달력까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아직 필기는 안 해봤지만 종이가 정말 부드러운 게 이 손으로 만졌을 때 부드러운 촉감이 너무 잘 느껴져요. 보니까 이것도 월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1월. 제가 이거를 왜 스케줄용으로 구입을 했냐면 저는 스케줄 다이어리를 그냥 그날 해야 할 일 체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투두리스트처럼 쭉 체크를 해놓고 밑에다가 그날 하루를 요약하는 짧은 일기를 또 쓰거든요. 그날 어떤 거를 해서 뭘 어쨌고 이런 거를 조금씩 기록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 투두리스트 적는 칸만 있는 것들은 안 맞을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이거 뭐죠? 아날로그 키퍼에 이거 말고 여기 타임 트래커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써볼까 했는데 제가 시간대별로 기록하는 거를 잘 못하기도 하고 안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딱 다이어리를 펼쳤을 때 며칠간의 일정이 쭈루룩 보이는 게 저는 확인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썼던 거는 이렇게 정사각형, 보다 조금 긴 이런 네모칸이어서 여기 한 페이지에 위클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일 이렇게. 딱 펼쳤을 때 한 페이지 안에서 일주일 일정이 다 보이니까 저는 그게 너무 편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물론 펼쳤을 때 일주일의 일정이 다 보이는 건 아니지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한 장만 넘기면은 일주일 일정을 확인할 수 있고 칸이 길고 세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만약에 이날 못한 걸 이쪽으로 넘겨서 하겠다 할 경우 이렇게 넘어가서 쓰는 게 또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숫자가 크게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에 몇 월 달인지 그리고 무슨 요일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쓰려면 적응을 좀 해야 되긴 할 텐데 괜찮을 것 같아요. 일정 관리용으로 쓰기에. 그래서 내년에 여기다가 적을 일정도 기대가 됩니다. 지금 쓰고 있는 일정 관리용 다이어리도 딱 12월까지거든요. 그래서 12월까지 그거 쓰고 1월 되자마자 바로 이걸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미도리 보다가 이거를 봐서 그런지 종이가 정말 하얗니다. 예뻐요. 너무너무 심플하고 달이 바뀌어도 여기 이렇게 있네요. 중간중간에.
이게 180도 펼쳐진다고 되어 있긴 했는데 이게 뭔가 은근 다이어리가 힘이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쫙 한번 펼치면 이 정도로 꾹꾹 눌러주면은 이 정도로 펼쳐집니다. 근데 이제 접었을 때 책등에 이렇게 자국이 남겠죠? 근데 이건 사용하다 보면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 다이어리는 제가 매일매일 펼쳐보고 기록해야 하는 다이어리이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눌러놓고 쓰기 편하게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24년 1월부터 딱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다이어리고요. 12월이 끝나면은 이렇게 모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프리노트처럼 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데일리 다이어리라 그런지 이 프리노트 부분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일단 데일리 칸이 너무너무 큼직해서 마음에 듭니다. 기존에 쓰던 거는 요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럴 때는 부족해가지고 막 이쪽으로 삐죽 넘어가고 막 어떻게든 막 자리 만들어서 쓰고 붙이고 쓰고 했는데 이거는 공간이 아주 널널하다 보니까 필기 공간이 부족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커버 안 씌우고 사용해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커버를 구매했습니다. PVC 커버 B6 사이즈로 구매했고요. 아직 안 뜯어봐서 뜯어볼게요. 노트 커버 착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는데 앞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표구를 따로 안 해도 이것만으로 이미 끝난 것 같아요.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열어가지고 여기다가 뭐 스티커나 엽서 이런 거 넣어서 이거 자체로 표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전 사실 표구를 잘 안 하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내년 1년 내내 사용할 다이어리라서 깨끗하게 쓰는 게 좋잖아요. 이왕이면은. 매일 손때탈 제품이라 이렇게 커버를 같이 구매했습니다. 또 하나. 이거는 아날로그 키퍼의 페이지북이라는 다이어리예요. 이렇게 사철 제본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128페이지라서 이 정도로 두께도 얇습니다. 제가 이거는 작업용 다이어리로 구매를 했어요. 작년에는 작업용 다이어리가 따로 없고 모든 걸 다 그냥 아까 보여드렸던 노트모트에다가 했고 요거 이 핸디 다이어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아이디어 노트로 썼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떠오르는 거 그때그때 적어놓고 이제 이거를 보면서 이제 구체적인 작업을 옮겨가는 걸로 했는데 여기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적고 구체화하는 그 과정을 여기다가 기록을 하려고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한 손에 들어오고 두께도 얇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다니기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컬러는 제가 구매한 미드나잇이랑 핑크색의 잠봉 그리고 약간 이 데일리 다이어리랑 비슷했던 머드 이런 색상이 있었는데 제가 구매할 때는 옵션이 이거밖에 안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드나잇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가로가 95mm고요. 세로가 180. 이렇게 길쭉한 형태입니다. 가격은 10,000원이었어요. 열어보면 이 안에도 시필지가 들어있네요. 여러 가지 필기구를 사용해서 시필을 해보라는 이런 쬐끄만 시필지가 들어있고요. 이렇게 페이지북이라서 1페이지 페이지 숫자가 쭈르륵 써있고 중간중간에 이런 응원의 글귀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게 이 다이어리의 특징이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누드 사철 제본이라서 이것도 이렇게 180도로 펴져요. 이게 아까 그 데일리 다이어리보다 훨씬 더 편하게 쫙쫙 펴집니다. 180도로 쫙쫙 펴지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너무 괜찮다. 그리고 이것도 종이가 되게 부들부들해요. 아까 그 데일리 다이어리는 백색의 뭉켄지였는데 이거는 백색 모조지거든요. 120g인데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부들부들해서
필기감이 엄청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안에는 그냥 이 페이지 숫자만 적혀 있고 완전 무지예요. 그래서 작업 노트로 쓰기에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샀습니다. 이 핸디 다이어리는 작년에 이어서 자꾸 작년이 안 해?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휴대성이 좋다 보니까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이런 식으로 떠오르는 거 그냥 막 대충 기록해놨다가 진행이 되면은 이렇게 막 더 붙여놓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점점 대충대충 적어놔요. 생각나는 거 안 까먹으려고 적는 용도.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여태 사용했던 것처럼 떠오르는 거 그때그때 키워드만 대충 적어놓고 이거를 보면서 구체화하는 작업을 여기다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작업용 다이어리로 이 핸디 다이어리랑 이 페이지북이랑 이렇게 같이 쓰면 될 것 같아요. 짠! 요거는 지금 다이어리가 굉장히 커가지고 화면에 다 안 담기는데 이거는 유스그라피라는 브랜드에서 제품 협찬을 해줬던 다이어리입니다. 프리 레코드 노트라는 다이어리고요.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여기 가로가 150, 세로가 195입니다. 표지는 무광이고 컬러감이 좀 있는 색깔이다 보니까 뭐 떼타거나 그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총 256페이지고 사이트 보면은 고급 수입지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히 종이 재질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보면은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세로로 긴 형태의 모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다이어리는 제가 세로 닦구용 다이어리로 쓰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세로 닦구용 다이어리를 제가 직접 만들었던 그 실제본 노트를 사용했는데 그게 굉장히 양이 적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매일매일 하는 세로 닦구는 아니었지만 다 쓰고 나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좀 쬐끄맣기도 했고 그래서 이거 받았을 때 보자마자 이거 완전 세로 닦구 다이어리로 딱인데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받고 바로 첫 번째 세로 닦구를 해줬던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아마 4분 컷 닦구로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라갔었는데 아무튼 이 다이어리예요. 근데 이게 종이가 이 재질이 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뭐라 해야 될까? 어릴 때 학교에서 받았던 그 가정통신문 그런 종이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서걱서걱 막.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좋아 보이는 종이에요. 재질이 이렇다 보니까 스티커 붙였다 뗐다 할 때는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 마테를 붙이고 다시 위치를 좀 수정하고 싶어서 뗐는데 떼자마자 종이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닦고 할 때 무조건 스티커를 한 방에 붙여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신 세로로 길쭉한 모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삐뚤지 않게 붙이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캐릭터 스티커들 자리 배치하면서 조금씩 옮겨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하게 되면은 종이가 같이 일어나서 찢어지니까 그거만 좀 신경 써서 닦구를 하면은 여기다가도 세로 닦구로 예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전에 세로 닦구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양쪽 다 쓰지 않고 이렇게 한 면만 쓰려고 해요. 그리고 또 다이어리 자체가 이게 지금 256페이지라서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붙였을 때 나중에 이 부풀었을 거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생각하면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단면으로만 닦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세로 닦구는 여기다가 할 거예요. 아직 여기 하나밖에 안 하기는 했는데 세로 닦구 열심히 하는 것도 영상도 찍어보고 하겠습니다. 요거 마지막 다이어리는 5년 후 나에게 Q&A 다이어리입니다. 이것도 제가 인스타 협찬으로 받은 건데요. 이거는 지금 2024년 판타지아 에디션으로 나온 다이어리고요. 5년 동안 쓰는 다이어리라서 이렇게 상당히 두꺼워요. 여기가 근데 하얀색이라 때 타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5년 동안 쓰는데 때가 아예 안 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표지 자체가 이렇게 막 반짝반짝 이렇게 이쁘게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예쁘고, 열어보면은 질문이 엄청 많아요. 1월부터 12월까지 하루에 하나씩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을 보고 여기다가 2020 몇 년인지 날짜랑 쓰고 이제 답변을 제가 쓰는 건데, 꼭 1월 1일부터 첫 번째부터 작성할 필요는 없고 그냥 쓰고 싶은 데다가 쓰면은 되니까 그렇게 막 강박을 가지고 작성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쓴 게 이거였나 봐요. 마지막으로 먹은 과일은 무엇인가? 2023년 11월 30일 날 썼는데 오늘 아침에 먹은 거는 귤이라고 썼습니다. 마침 제가 영상 찍기 전에도 귤을 먹어서 마지막으로 먹은 과일이 또 귤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2023, 2024, 2025, 2026, 2027 5년 동안 꾸준히 쓰다 보면은 같은 질문에도 대답하는 내용이 다 달라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나중에 몰아서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의미 있는 기록이 될 것 같아가지고 협찬을 받았는데 너무 만족스럽네요. 질문, 나는 돈을 충분히 버는가? 아니라고 답하고 싶어요. 더 벌어야 되는데. 질문을 제가 보니까 이런 뭐 마지막으로 본 TV 프로그램은? 이러면서 가벼운 질문도 있고, 좀 생각을 하고 답변을 써야 되는 이런 것도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것도 썼다. 가장 최근에 방문한 식당은 무엇을 먹었는가? 2023년 11월 19일. 이날 이제 결혼기념일이라서 남편이랑 같이 저녁을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썼었어요. 12월 31일 마지막 질문은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이건데, 올해 마지막 날 저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써봐야겠어요. 이런 다이어리 하나쯤 갖고 있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5년 다이어리 이것도 좀 이거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메인 다이어리 소개는 끝났고,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어버블 크러쉬의 A6 하프 바인더입니다. 저는 화이트로 샀고 B급으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가격이 16,000원이었고, 근데 이거 지금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PVC 커버가 잘 안 열려가지고 조금 불편해요. 근데 아무튼 이거는 이 바인더 따로, 속지 따로 사가지고 제가 이렇게 채웠고, 이 바인더를 산 이유는 이렇게 프롬사월 제품들 마테나 이런 거 스크랩도 해놓고 프롬사월 제품 스티커나 마테 위주로 다꾸를 좀 하려고 장만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올해 처음으로 오프라인 행사를 나갔잖아요. 5.18 행사를 나갔는데 거기 이제 나가는 게 정해지고 나서 스티커나 마테 샘플로 보여드릴 만한 다이어리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캐릭터 브랜드는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무 큰 거는 또 약간 부담스러울 것 같고 해가지고 고민하던 찰나에 어버블 크러쉬 하프 바인더가 딱 떠올라가지고 이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보통 데코 스티커 위주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이 다이어리는 캐릭터 스티커들은 다른 작가님들 거를 사용하고, 데코는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99%는 프롬사월 거 사용하기로 제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타오바오에서 샀던 스티커들로 다꾸를 했고, 이런 하트 말풍선이나 뭐 블라블라, 이거는 두들 화살표, 이건 대신 써줌, 네모네모, 팔레트 블러, 빙글스타, 레이어링, 콩콩 숫자, 스티치 등등. 뽀짝이는 거의 다 프롬사올 거예요. 여기도 캐릭터는 키키메이드 작가님 거고, 뽀짝이들은 거의 다 프롬사올 거.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알스나 수스, 마테 뭐 등등의 데코 스티커들은 웬만한 건 다 프롬사올 걸로 해서 샘플로 쓰려고 이렇게 다꾸를 할 거예요. 언제 또 오프라인 행사를 나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5.18 나가서 보니까 마테나 그러니까 스티커는 그래도 괜찮은데 마테는 돌돌 말려 있잖아요. 그래서 마테는 무조건 스크랩이 필요하고 활용한
다꾸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느꼈어요. 행사에 오셨던 손님들도 이 스크랩 보면서 활용한 거 없는지 여쭤보셔가지고 제가 막 이런 거 보여드리고 했는데 이런 거 보시고서 마테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아직은 이 정도밖에 못 채웠지만 여태 만들어 놓은 것들 아니면 앞으로 만들 것들 활용해가지고 샘플 다꾸를 여기다가 계속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얇은 마테들 스크랩도 해놨고 최근에 만들었던 컬러칩 라벨 마테랑 별 조각 마테 스크랩도 그래서 다 여기다가 해뒀어요. 이거는 이제 프롬 서울 샘플 다이어리로 쓰려고 준비한 거고요. 마지막은 이거는 제가 올해 썼던 스크랩 다이어리예요. 루카랩 다이어리고 60 다이어리인데 아직 내년에 쓸 스크랩 다이어리를 못 정했어요. 이거를 하나 더 살까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금방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걸 또 살까 아니면 새로운 거를 살까 고민 중이어가지고 스크랩 다이어리는 아직 장만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가 아직 다 채우지는 않아가지고 이 정도 남았는데 마저 채우고 좀 더 고민을 해본 상태에서 스크랩 다이어리 용으로 60 다이어리를 사려고요. 저는 스크랩 다꾸는 제본보다는 60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스크랩 다꾸용 다이어리를 장만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다가는 소비 스크랩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더불어서 가끔 일기 쓰는 거 말고 스티커만 잔뜩 붙이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플러스 소비 스크랩 용도로 쓸 거예요. 이런 거 단델리온 이거 문구 브랜드인데 단델리온에서 구매했을 때 이렇게 왔던 것들로 이런 식으로 소비 스크랩 했었고 이거는 그냥 스티커 막 잔뜩 붙이고 싶을 때 했던 스크랩이고 이것도 이제 생일 선물 받았을 때 이런 택이 오잖아요. 이런 택으로 스크랩 하면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런 택으로도 스크랩 했었고 요것도 가방 사고 왔던 택인데 이렇게 스크랩 했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소품샵에서 샀던 건데 영수증을 안 줬는데 제가 스크랩을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이 택이랑 같이 스크랩을 해주고 싶어서 영수증은 제가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소비 스크랩 해놓으면은 괜찮더라고요. 아무튼 올해는 이렇게 루카랩 60 다이어리를 썼는데 이 루카랩이 가로폭이 다른 데보다 길어가지고 스크랩 할 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고민이 됩니다. 이거를 하나 더 살지 아니면은 다른 걸로 갈아탈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올해 썼던 다이어리도 잠깐 보여드리고 내년에 쓸 다이어리도 보여드리게 됐는데요. 결론은 제가 내년에 쓸 다이어리는 이렇게 이 두 가지는 올해 이어 내년에도 쓸 거라서 이것까지 추가를 하면은 총 이렇게 7건의 다이어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미 내년 다이어리 장만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아직 구매를 안 하셨거나 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열심히 고민하고 장만한 다이어리들 내년에 열심히 기록하는 모습도 영상으로 많이 찍어보겠습니다. 올해 사실 다꾸 영상을 그렇게 많이 찍지는 못해가지고 아쉬운데 내년에는 좀 열심히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2024년 다이어리 소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날게요. 안녕.